예, 안녕하십니까. 연서대 명의교수 민성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성애의 이제 진단, 정의, 정상, 원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동성애 부분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가능하냐? 결론은 치료 가능하다. 그리고 제 자신이 치료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료는, 동성애 치료는 한때는 전기찜질한다 해서 악명이 높은 그런 법도, 치료법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이제 안 하고, 하도 이제 비판을 받고 이제 안 하고, 정신분석 치료, 2000년, 20세기 초부터, 1900년이죠. 20세기 초부터 정신분석 치료를 해봤었어요. 정신분석 치료 또는 역동적 치료 또는 전환치료, 컨버전 테라피라고 그러죠. 이런 게 이제 해봤고, 1940년대 행동이론이 나와가지고 행동치료가 나왔습니다. 행동치료 중에 혐오치료라는 것이 동성애에 적용됐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 장면을 보여주고 전기 자극하거나 구토하는 약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성애 장면하고 이 혐오가 연결돼 가지고 동성애 생각만 해도 혐오감이 생기죠. 그래서 안 하게 하는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이때 미국 정신학회 콩그레스 학술대회 가면 이 기계들이 전시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그 기계를 때려 부시고 하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게 행동치료입니다. 요즘은 이건 안 하죠. 그 다음에 동성애 사역, 탈동성애 사역. 크리스찬들이 신앙에 힘입어서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엑스게이 미니스트리.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죠. 회복치료. 이거는 이제 사이콜로지스트인데 정신분석가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정신분석 이론하고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요즘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치료를 섞어서 회복치료라는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적 방법과 행동치료를 겸하는 겁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안 하죠. 대놓고 안 하고 이름을 바꿔서 회복치료한다고 그러지 않고 이름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치료에서는요. 정신분석 또는 역동적 치료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70년간 이제 지배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묶어서 전환치료, 컨버전 테라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컨버전 테라피를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데서 이거는 이제 못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성애를 치료하고 싶어도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이거 치료하겠다 그러면 의사가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참 곤란하게 됐죠. 행동치료는 1940년대에 행동이론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기초한 치료를 행동치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혐오치료가 있는데 이게 동성애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장면을 보여주고 전기 충격을 준다거나 혐오, 구토약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성애하고 혐오 사이에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동성애 하면 그냥 혐오 감정이 생겨서 안 하게 된다. 근데 효과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걸 이제 동성애자들을 학대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데모를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 전시하는 거를 기계를 때려 부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정신장애는 행동치료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도. 탈동성애 사역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자들을 신앙의 힘으로 벗어나게 도와주는 치료가 아니고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진행되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회복치료는 심리학 하는 분이 정신분석 이론하고 인지행동치료를 섞어서 치료 기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동성애 치료는 주로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많이 하는데 회복치료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섹스 테라피가 있는데 이거는 뭐 소수 의사들이 하는 것이고 보편적이질 않아요. 그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연 치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동성인데 그냥 스스로 이렇게 저절로 변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포메티브 테라피라고 있는데 이제 그 동성애를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이 괴로워하는 문제는 어떻게 도와주느냐? 확인 치료해 주라 이거예요. 이게 미국 정신의학회나 미국 심리학회가 권장하고 이제 주장하고, 이거 안 하면 뭐 징계는 아니지만 비윤리적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확인 치료.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게끔 격려해주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치료가 아니죠. 동성애에 관계되는 우울증, 불안을 해소해주는 치료지 동성애 치료가 아니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가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라 그래요. 그 사회 봉사 활동이 뭐냐 했더니 뭐 게이 프레이드를 자원봉사하라 뭐 이런 겁니다. 재난치료의 역사를 보면요, 동성애를 고치는 치료죠. 앞서 말한 대로 19세기 이후에는 뭐 수술을 한다거나 최면술로 치료했어요. 20세기 초기에 정신분석이 있었고, 중반에 행동치료가 나왔죠. 그 다음에 60년대 인권운동이 있어가지고, 이때 이제 동성애가 정상화되고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각성해서 탈동성애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년에 동성애를 정상화하니까 치료를 못하게 했고, 뭐 논문도 연구도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확 줄었어요. 80년대에 그래도 치료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이콜로지스트 중에 나와서 정신 분석가와 협동한 다음에 회복치료라는 테크닉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역동 분석적 치료였고 인지행동치료, 거기다가 신앙까지 통합한 그런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합한다는 것은 이 치료를 하다가 신앙적인 지도가 필요한다 그러면 탈동성애 사역자에게 환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협조하는 거죠. 탈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도와주다가 혹시 치료가 필요하다 싶을 때 또 본인이 원하면 여기 있는 치료자한테 그 사람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니콜리지라는 개발한 사람은 아주 열렬한 가톨릭 신자예요. 1990년대 동성애 옹호하는 게이 확정 치료가 나와서 그걸 이제 보급하려고 학회에서는 애를 쓰죠. 그러니까 이 전환 치료를 이제 비판하고 반대하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 전환 치료라 그러지 않고요. 성진함 변화 노력.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체라 그러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전환 치료하고 다를 게 없다 해서 또 많이 비난하니까 요즘 또 뭐로 바꿨냐면 Sexual Attraction Fluidity. 이제 fluidity를 앞에 내쓰죠. 이건 자연으로 일어나고 동성애자들도 인정하는 거니까요. 플루이디티를 추구해보는 활동.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라든가 뭐 전환이라는 말이 없죠. 이렇게 바꾸고 이제 이걸 내걸고 이제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나마도 이제 억압을 받아서 특히 이제 공개적으로는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안타깝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이 뭐 의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면 의사들은 도와줍니다. 유동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제 레즈비안들도 그렇고 이 사람 다 이 논문을 발표한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레즈비안 게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용감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자신이 게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보이는 청소년들한테 리크루트 되지 않도록,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된다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게이 아프마티브 테라피에 대한 논문을 보면요, 이걸 해서 뭐 어떻게 좋아졌다 하는 그런 자료는 많이 부족하고, 주로 이 치료가 윤리적이다라는 그 주장을 쓰고 있어요. 그게 윤리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지, empirical study, 임상 연구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역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여드린 그림이죠. 이렇게 성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방어 기제를 조정함으로써 정상이나 생산성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이 방어 기제를 바꾸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론 여기에 뭐 유전자 기질도 있고 과거 경험도 있고 뭐 스트레스도 많고 뭐 화가 나고 두렵고 하는 게 고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방어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동성애자를 치료했을 때도 이걸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한 셈이죠. 혐오 치료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인데, 금연하고자 원하는 사람인데, 이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담배가 옆에 있어서 자기를 유혹할 때, 손목시계 같은 거를 이렇게 누르면 전기 자극이 와요. 담배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키죠.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상품화돼서 지금 말하자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파블로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블로프라고 소련 생리학자 아시죠? 개 침 흘리는 실험을 한 걸로 유명한 사람. 이제 이게 행동치료, 행동이론의 선구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V를 K로 바꿔서 파블로프라고 그러고 쇼크를 줘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실제로 이제 잘 쓰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걸 쓰는 거는 동성애자들을 학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혐오 치료가 60년대 논문을 보면 60%의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전환 치료 효과가. 그러니까 대단한 그 성과인데 지금은 그걸 이제 못하게 하고 있죠. 뭐 혐오자가 나면 다 무조건 혐오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 있다 없다. 전환 치료가 된다, 동성애자가 치유된다는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대단하죠. 치료된다는 사람이 있고 효과도 없고 해롭다는 사람이 있어요. 해롭다는 얘기는 이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불필요하게 동성애 치료된다 희망을 주고 가혹하게 강요하는 바람에 자살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환치료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막 정치적인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막 나고 하니까 그만 이게 슬그머니 못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개의 치료를 하라고 이제 그러죠. 격려해라.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라고 격려하라는 차원이 제안됐는데 이거 해서 얼마나 좋아진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환치료 효과 있다는 그 주장 중에 가장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정신과사는 그 알만한 사람인데 스피츠라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 이 사람이 73년에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미국 정신의학회가 아나운스 할 때 그 배후에서 그걸 조정한 이제 정신분석가, 그러니까 동성애가 병이라고 주장하는 정신분석가 그룹 특히 아까 동성애 데모 시위자들 사이에 이 타협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타협해서 동성애는 병이라고 그러지만 정신 그 병명 안에 자아이질적 성진함 문제 뭐 이런 거를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놨어요. 병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유명하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 정신의학회에 질병분류위원회 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런 결정을 한 지 한 30년 지난 다음에 동성애가 과연 치료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결과는 치료된다입니다. 그랬더니 동성애자 그룹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어요. 배반했다 뭐 이런 식이죠. 자기들 70년대는 자기들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치료된다 그러니까 도로 병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치료된다 그러면 병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의사가 물어보길래 좋아졌다, 치료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나중에 도로묵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 사람 논문이 뭐 엉터리다 하는 말이 막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조사할 때 그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나는 그때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했다고 난 믿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하다는 거를 이제 글로 써서 말하자면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논문이 취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논문 취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취소는 안 했고 또 출판사도 그 당시에 다 심사를 거쳐서 출판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논문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많이 인용되고 있죠. 이 사람은 미국 심리학회 회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로스안젤레스인가요?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굉장히 큰 상담소를 운영하고 수십 명의 상담사를 거느린 맞으면 거대한 회사 같은 상담소인데 여기서 자기가 지난 30년 동안인가? 40년 동안에 동생의 자를 11,000명인가를 치료했었는데 그 중에 한 30% 효과 있었다. 전환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그 정신과 병명에서 동생애가 빠질 때 그때 그거를 지지했던 사람이래요. 심리학회 회장으로서.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상담소를 개업해가지고는 동생의 자를 치료하고 돈 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동생애 치료하는 그룹, 학회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가서 연설한 게 이제 신문에 난 겁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일간 신문에도 났어요. 근데 이것만도 벌써 한 20년 되는 전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동성애 자를 치료한 그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